안녕하십니까. 오래된 목공구 이야기의 조성규입니다. 오늘은 라우터 플레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 플레인은 우리가 목재에 홈을 파거나 턱을 만들었을 때 끌로 이것들을 일일이 같은 높이로 다듬기가 어려울 때 사용하는 공구로 일정한 높이를 항상 유지하면서 홈을 팔 수 있게 해주는 공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날 깊이를 맞추고 고정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밀어주게 되면 나무가 깎여서 일정한 높이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라우터 플레인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나무로 된 라우터 플레인들이 가장 오래됐겠죠. 지금 이렇게 길고 남경대패처럼 생긴 라우터 플레인은 코치메이커, 즉 마차를 만들던 사람들이 쓰던 라우터 플레인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목수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라우터 플레인입니다. 지금 앞으로 살펴볼 라우터 플레인에 비해서 상당히 원시적이죠. 그래서 날 높이를 맞추거나 할 때도 약간은 불편하고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라우터 플레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런 라우터 플레인은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새로 만든 라우터 플레인들은 올드 스탠리나 레코드에서 약 최소 60년, 70년 이전에, 어쩌면 100년 전에 만들었을 라우터 플레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면 가장 크게 이 새로 만든 라우터 플레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쪽은 이렇게 앞에가 트여 있고 한쪽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이 트여 있는 이런 라우터 플레인을 오픈 타입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막힌 것을 클로즈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탠리에서는 이 열린 앞이 트여 있는 라우터 플레인은 번호를 71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넘버 71번이고,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은 72와 2분의 1 라우터 플레인입니다.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지만은 71과 2분의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형태가 다른 라우터 플레인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71번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71번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다시 71과 2분의 1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이 이렇게 트여 있는 이유가, 우리가 상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상감 바탕재를 가공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잘 보면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을 터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경우에는 괜찮지만, 만약에 이런 각재를 다듬을 경우에는 가다가 이렇게 앞이 비어 있으니까 가다가 고꾸라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정확하고 안정적인 가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런 보조장치, 슈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놓으면 안정적으로 떨어지지가 않죠. 고꾸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편해서 그런지 나중에는 이렇게 막힌 것까지도 아예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올드 스탠리들은 현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이 은색
은색 스탠리는 미국에서 만든 것이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이렇게 검은색 나는 요거는 영국 레코드사에서 만든 라우터 플레인이고, 거의 형태나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합니다.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것이든 구매를 하셔도 다 충분히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예전에 이렇게 나왔던 올드 스탠리 말고 현대적으로 이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272번 같은 경우는 어떤 큰 작업물을 가공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첩자리를 파내거나 할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 라우터 플레인으로 이런 것들을 가공을 하다 보면 뒤뚱뒤뚱거리고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들을 만들어서 가공이 쉽게 편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를 이렇게 빈 쪽으로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 해놨고, 또는 뒤집어서 반대쪽에 와서 이렇게 막힌 쪽으로다가 해서 쓸 수도 있게도 해놨습니다. 이렇게 풀러서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꼭 항상 경첩자리를 다듬거나 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가공하는 우리 부재들이 작거나 아니면 또는 뭔가 더 정교한 작업을 해야 될 때, 상감이나 이런 것들 할 때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라우터 플레인들은 베리타스에서 만든 신형 라우터 플레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형이고 이것은 중형입니다. 중형.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더 중형보다 작은 소형이죠. 소형. 그리고 이것보다 더 작은 것은 미니어처. 아주 작습니다. 귀엽죠. 네. 미니어처 플레인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은 같은 소형 라우터 플레인이지만 얘는 리닐슨에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베리타스에서는 이렇게 앞이 막힌 클로즈 타입만 생산하고 있지만, 이런 리닐슨에서는 그것 이외에도, 막힌 타입 이외에도 이렇게 이것과 비슷하게 생긴 그런 오픈 타입으로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구매를 하려고 해보면은 항상 재고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마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서 아마도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안 하는 것 같고, 이 베리타스 라우터 플레인 같은 경우는 올드 스탠리에 비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스토퍼나 이런 것들도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고, 이 손잡이도 올드 스탠리가 수직으로 서 있는 경우라면 얘는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붙잡고 작업하기도 훨씬 편합니다. 리닐슨 같은 경우는 이 옛날 올드 스탠리를 좀 많이 물려받아서 그 손잡이도 이렇게 올드 스탠리처럼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베리타스로만 해서 구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요 베리타스에서 나온 중형 같은 경우는 대형과 이 커터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작지만 커터는 대형 거를 갖다 쓰기 때문에 비용이 좀 절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대형에 비해서 이 중형이나 소형 이런 것들은 날 높이를 맞추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리닐슨 아니면 이런 작은 스탠리 272번
라우터 플레인처럼 날 방향을 막힌 쪽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뚫린 쪽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단 날은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용 날을 사용하셔야 되고, 이런 미니어처 같은 경우는 아주 세밀한 작업, 세공용 작업하시는데 아주 좋습니다.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희처럼 목공예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라우터 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뒤에 있는 이렇게 베이스를 크게 한 경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걸 쓰냐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홈이 좁은 것들은 그냥 기본 형태로만 해서 쓰셔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만약에 넓은 홈을 다듬어야 할 때는 위에 올려놓고 다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서 일정한 깊이로 우리가 가공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베이스에 보조 베이스를 달아서 사용하시면은 아주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깨끗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베리타스에서는 이 커터라고 하는데, 이 커터를 2개를 줍니다. 이 라우터 플랜을 구매를 하면 날을 2개를 주는데, 하나는 이렇게 일자날도 주고, 그리고 이렇게 창칼처럼 생긴 이런 특수한 날도 같이 줍니다. 요거는 베리타스 것은 아니고 올드 스탠리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2가지를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좀 폭이 좁은 것들은 이렇게 따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재미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는 날 2가지, 2분의 1인치짜리 일자 날과 그 다음에 V자 날은 메이드 인 캐나다입니다. 이렇게 2가지 메이드 인 캐나다고요. 메이드 인 캐나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요것들은 다 메이드 인 타이완입니다. 메이드 인 타이완. 그래서 이것을 사는 북미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 메이드 인 타이완을 주느냐. 그래서 저도 나중에 살펴봤더니 진짜 메이드 인 타이완이었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옛날 올드 스탠리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요 3개, 날 3개가 옵니다. 3개를 주고, 사이즈는 2분의 1인치짜리 일자 날과 2분의 1인치짜리 V자 날을 주고 있고, 또 이렇게 4분의 1인치짜리 폭이 좁은 날을 제공을 했습니다. 일자 날 같은 경우 홈을 다듬을 때 이 구석을 꼼꼼하게 다듬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항이 일직선으로 가다 보면 저항이 걸려서 깨끗하게 다듬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V자 사선날 같은 경우는 가면서 이 구석까지도 깨끗하게 다듬을 수 있고, 아무래도 사선이다 보니까 저항이 덜해서 조금 더 깨끗한 그런 작업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일자날 같은 경우는 연마를 할 때 숫돌에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붙잡고 연마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리타스에서는 이것도 아예 방법을 바꿔서 요 날만 커터만 빼가지고 요런 형태로 붙잡아서 얘를 손으로만 붙잡아서 연마를 하기가 초보자들은 좀 힘듭니다. 초보자들은 날도 작고 각도 유지하기도 어렵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손으로 붙잡고 연마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초보자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 도구를 주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마를 하시면 훨씬 좀 수월할 겁니다. 이 연마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연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고, V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숫돌에 이런 식으로 문지르면 그냥 한 손으로 붙잡고 하는 것보다 쉽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나머지 연마하는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요거 빼고는 다 동일하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 올드 스탠리 라우터 플레인에 비해서 요즘에 나오는 이런 신형 라우터 플레인들은 우리가 상감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쉽고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보조 도구들을 같이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우터 플레인에 장착할 수 있는 다른 부속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펜스 같은 것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베이스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 놓으면 나중에 홈을 파거나 할 때, 일정한 거리를 두고 홈을 팔 때, 뭐라 할까요?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홈을 팔 때 일직선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보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일직선이지만, 지금 여기는 일직선이죠. 만약에 내가 원형, 동그란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 했을 때에는, 이쪽에 반대편에 이렇게 동그란 모양 있죠. 이렇게 동그란 모양. 두 점이 닿습니다. 두 점이 닿으니까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가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펜스 같은 경우는 거의 쓰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빼놓고서 이렇게 쓰다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중고를 이렇게 구매를 할 때는 이게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것만 따로 사시려면 뭐 20불도 달라고 그러고 30불도 달라고 그러고 50불도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가능하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게 나으니까 있는 것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공을 하면서 전동 공구인 트리머나 라우터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지만, 수동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라우터 플레인도 하나씩 갖고 계시면은 작업을 아주 깔끔하고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동 공구는 아무래도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지만, 수공구들은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조용 작업하실 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갖추시면 좋겠지만, 현재 올드 스탠리 같은 경우는 라우터 플레인을 좀 제대로 된 거를 구하시려면 200불 이상을 주셔야 되는데, 그럴 돈이면은 베리타스에서 나오는 이 라우터 플레인을 사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 올드 스탠리의 감성을 느끼시고 싶으면 하나쯤은 갖고 계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라우터 플레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